GMB는 지금까지 영어 전문 회사인데 수학과 인문아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내고 그 다음에 패럴렉스 영어라고는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을 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패럴렉스 인문아트가 있고 이것을 영어로 배우는 게 패럴렉스 인문아트예요. 잉글리시 이 말이 멋있습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이 아트는 예술의 아트가 아니고 앱스트랙, 추상화를 말하는 거예요. Via abstract art, wisdom is visualized. 추상화를 통해서 지혜는 현실화된다.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플라톤이 만들었어요. 네? 패럴렉스 수학도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풀어주는 게 아니고 동상을 듣고 내가 풀고 개념 원리를 정하고 그 개념 원리에 대해 가지고 선생님한테 이 설명해 가지고 정확하게 장착이 되면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8개의 단계로 나와요. 대한민국의 수학 교재는 모두 다 레벨이 3개밖에 없어요. 8개 되는 레벨이 없어요. 왜?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40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등급부터 8등까지 쫙 했어요. 그래서 걔한테 개념 원리를 공부하고 이해가 됐으면 10문제를 때려요. 10문제를 풀죠? 풀고 7문제 맞추고 3문제 틀렸죠? 그럼 3문제 곱하기 3문제, 9문제를 다시 유사한 문제를 줘요. 그래서 풀게 해요. 그래서 걔가 쭉 계속 풀어가지고 잘 맞추죠? 그럼 그레이드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 문제가 틀렸죠? 그럼 그 문제가 대한민국의 대치동에 있는 수능 2등급 애들은 틀렸는지 맞았는지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문제 풀고 공부하고 그래도 안 풀리면은 자기 해설서 보고 동상 보고 그래도 안 풀리면 그때 선생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패럴렉스 잉글리시. GMB가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초등학교 시대에 강자였어요. GMB 교재가 굉장히 많은데 하도 초등학교 잘 되니까 중고학교 교재는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패럴렉스 잉글리시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죠? 이 학습 방법이 내신 1등급을 받기 위한 120%. 그 다음에 인문 고전을 인문아트로 만드는 것, 그래마하고 독해 같은 게 들어야 됩니다. 자, 어머님, 이게 인문아트에 우리 애들이 처음에 들어오면은 플라톤의 국가론부터 한 권이 4개월 과정입니다. 4개월 동안 한 권을 읽는데 이게 총 27과니까 한 달에 7과가 나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옵니다. 주말이나 한 번만 와요. 그리고 주중에는 자기가 앱으로 공부를 하고 와서 2시간 동안 토론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동안에 끝나면 마지막에 마이 인문아트북이라고 27과를 전부 다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글을 적고 자기가 그림에 색칠한 마이 인문아트북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평생을 들고 다녀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트적으로 고급적으로 만들었어요. 책 하나 가지고 오세요. 책. 그거. 자, 이게 코어북이에요, 코어북. 어머님. 이게 패럴렉스적인 관점에서 만들었어요. 보통 책들은 이렇게 A4 용지로 되어 있죠. 이것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만드는 게 원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종이에 로스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평생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코어북, 이게 아트북. 이게서 글을 적고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설서가 있는 거예요. 앱이 있고. 자, 그렇게 해서 플라톤의 국가를 4개월 한 걸리는데 한 권을 읽는 게 아니고 플라톤의 국가를 읽으면은 아테네의 정치 환경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이런 책들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플라톤의 국가론을 공부하면은 소크라테스의 변론 이런 책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4권의 부차적인 인문 고전이 붙어요. 플라톤의 국가론은 정밀하게 붙는 거고 4권들은 요약해서 붙는 거예요. 5권을 읽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가면 10권이 완성되고 부가적인 교재까지 하면 50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떠한 시험, 어떠한 독서력도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제 읽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어머니들이 반응이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애가 고등학교 학생인데 안 늦었습니까? 이런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론, 마키아벨리 군주론, 토마스 모 유토피아,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루소의 사회경영론, 노자의 도덕경, 존 도쿠의 정부론,
뉴턴의 프린키피아, 아담 스미스 국부론. 이거 중에서 한 권이라도 읽어보시면 손들어보세요. 네. 우리 본부장님은 전공이 교육 철학의 석사가니까 읽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행정고시 수석한 사람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안 읽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펠렉스 수학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펠렉스 연구도 마찬가지. 이 프로그램은 각 학원에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프로그램 하나에 1시간씩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GMB는 아군으로서 초등학교 영어에 집중하고 펠렉스 학원은 펠렉스 영어, 펠렉스 수학, 펠렉스 인문아트 이렇게 세 과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프로그램이 지금 핫합니다. 전국에서. 농담이에요. 이게 펠렉스 인문아트는 9월 달부터 학원에서 수업을 할 수 있고 펠렉스 수학도 9월 달부터 할 수도 있고 펠렉스 영어는 11월 달부터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비 가맹을 3주 전에 받았는데 지금 480개가 들어와 있어요. 저도 놀란 거예요. 열화와 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난 보람이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생각열기 학습 방법 실질적으로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 거예요. 플라톤의 국가론 사가에 보면 이상적인 국가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상적인 국가랑 이 그림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머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이게 파도 같습니까? 이 파도는 아테네의 혼란한 정치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림 2번은 신전 같습니까? 이 신전은 플라톤이 꿈꿨던 이상적인 국가를 말합니다. 아테네의 혼란한 정치 환경에서 그림 1번 이상적인 국가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그림 3번 세 가지의 기둥이 필요한데 하나는 금의 형상을 한 지혜의 기둥이고 하나는 은혜의 형상을 한 용기의 기둥이고 하나는 구리의 형상을 한 절제의 기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이 그림으로 그림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4번, 5번, 6번 나왔죠. 그죠? 그러면 애들이 수업 들어오기 전에 6번짜리 동영상을 여러 번 듣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Chapter 4. 이상적인 국가란 Predict. 생각 열기. 추상화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교재에 이 그림을 보고 미리 이제 써보세요. 자기가 영상을 잠시 한번 멈추고 수상해 봅니다. 진행하세요. Bill. 지식 쌓기. 거친 파도가 휘감아도는 모습입니다. 그림 1번입니다. 마치 아테네의 혼란한 사회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플라톤이 꿈꾸는 이상적인 도시 국가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림 2번이죠. 세 기둥은 이상적인 국가가 거친 파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받치고 있습니다. 그림 3번. 하나는 금색을 띠고 있는 지혜의 기둥이고 또 하나는 은색을 띠고 있는 용기의 기둥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구리의 색을 띠고 있는 절제의 기둥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한번 이상적인 국가는 이 세 계급이 각자의 위치에서 충실히 자기 역할을 수행할 때 이룩됩니다. 자, 한번 설명을 들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림만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Reinforce. 지식 다지기. 반복하는데 각도를 틀리게 반복. 그림 1번에 왔죠? 아테네의 혼란한 정치 환경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렇게 정리하고 머릿속으로. 그림 2번은 플라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국가를 의미한다. 그림 3번은 이상적인 국가는 세 가지의 든든한 기둥이 받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다. 하나는 금의 형상을 한 지혜의 기둥이라고 그랬고 하나는 은혜의 형상을 한 용기의 기둥이라고 그랬고 하나는
구리의 형상을 한 절제 기둥이 필요하다고 플라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를 했어요. 기본 컨셉이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반복을 하는데 깊어집니다. Expand. 지식 넓히기. 현실 속의 정치 환경은 거친 바다와 같이 험난합니다. 플라톤이 꿈꾸는 이상적인 국가는 어떻게 이룩될까요? 이상적인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덕목이 요구됩니다. 첫째, 금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통치자에게 필요한 지혜의 덕목. 둘째, 은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전사 계급에게 필요한 용기의 덕목. 셋째, 구리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생산자 계급에게 필요한 절제의 덕목입니다. 플라톤은 통치자, 전사, 생산자 세 계급이 지혜, 용기, 절제의 덕목을 지니고 서로를 넘보지 않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충실히 자기 역할을 수행할 때 이상국가가 이룩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반복에서는 계급이 나왔죠, 그죠? 통치자 계급, 전사 계급,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계속해서 각도를 틀리면서 반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그림만 들어오면서 네 번 쓰고 정리합니다. 그림 1번. 아테네의 혼란한 정치 환경 속에서 플라톤이 꿈꾸는 이상적인 국가는 세 가지 든든한 기둥이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금의 형상을 한 통치자에게 필요한 지혜의 기둥이고, 은의 형상을 한 용기의 기둥인데 전사에게 필요하고, 구리의 형상을 한 절제의 기둥인데 생산자에게 필요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Key sentences 자, in 이것을 다시 English. 영어로도 앞서 교육을 받을 수 학습한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 문장을 영어로 들어보세요. Plato's just state consists of three classes of people: the guardians, the auxiliaries, and the artisans. The guardians need wisdom, the auxiliaries need courage, and the artisans need moderation. 자, 이렇게 하면 네 번이 반복됐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 깊게 들어가는 이북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반복. 그래서 한 번 들으면 10번 들은 거고, 오기 전에 한 4, 5번 들으면 4, 50분이 딱 들어왔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토론이 되는 거예요. 토론이 되고, 이것을 이제 영어로 공부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 과목입니다. 인문학도 수업에서는 한글로만 하고, 이 인문학트는 펠렉스 영어 시간에 선택 과목으로 듣는 거예요. 구조는 똑같아요. 어머니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들리는지. 한글이 들리기 때문에 아마 들릴 거예요. Jigsaw puzzle.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This wild roaring sea symbolizes the chaotic and precarious condition of Athens. Here comes a symbol of the just state Plato dreamt of. These three sturdy pillars support Plato's just state. One of the pillars is made of gold, representing wisdom. Another pillar is made of silver, representing courage. The other is the copper pillar of moderation.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복인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어머니, 결국은 이 문장들을 우리 애들이 그냥 시를 외우듯이 외워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아까 이제 책이 3권이 있는데 코어북은 수업 시간에 같이 하는 거고, 아트북은 자기가 직접 적는 거예요. 이 제 글자로 적어본 거고, 이것을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7과를 마무리해서 끝나면은 원종호가 해석한 마이 인문아트북. 자기가 처음에는 못 적으면은 그대로 뺏겨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가 좀 되면은 조금씩 이렇게 넓히는데, 글쓰기가 매일매일 늘어납니다. 제가 그걸 느껴요. 제가 어제 글쓰기랑 오늘 글쓰기랑 틀리고, 일주일 전에 틀리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애들이 이러한 문장들이 익혀 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말하는 기억이 틀립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이것은 Who is Plato? 일과의 플라톤은 누구인가를 의미하는 건데,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플라톤인데, 자, 요것은 우리 앞에 동영상 봤죠, 그죠? 그걸 봤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그림이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인데 다 컨셉이 있겠죠?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아테네의 명문가에서 태어납니다. 유년 시절 플라톤은 문학소년으로 불릴 정도로 문학에 있어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레슬링 선수로도 활약할 만큼 신체 건강한 소년이었습니다. 플라톤의 본명은 아리스토클레스로 전해지고 있지만 어깨와 이마가 유난히 넓었던 그를 평평하다는 뜻의 플라톤이라 불렀고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죠. 어려서부터 시를 쓰고 낭송하기를 즐겼던 플라톤은 20살 무렵 비극 경연을 준비하던 중에 우연히 극장 앞에서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소크라테스를 보고 감명을 받아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치가의 꿈을 키워가던 플라톤은 28살이 되던 해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모독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처형된 사건이었죠. 이에 충격을 받은 플라톤은 아테네의 민주정치에 절망하며 정치가로서의 꿈을 버리게 됩니다. 사형 집행 전 소크라테스를 구출하려 한 일로 정적들의 의심을 산 플라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아테네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후 플라톤은 이집트를 거쳐 시칠리아와 이탈리아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다양한 사상과 학문을 접한 플라톤은 끊임없이 사유하고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철학적 바탕을 넓히고 다진 것으로 보입니다. 철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플라톤은 아테네로 돌아와 교육의 뜻을 두고 철인 통치자 양성을 목적으로 최초의 대학이자 철학의 전당인 아카데메이아를 세웁니다. 또 플라톤은 기하학이 철학적 사유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 아카데메이아의 입구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문으로 들어서지 말라는 현판을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아카데메이아에서는 철인 지도자 양성에 필요한 산술과 기하학, 천문학, 그리고 철학을 가르쳤는데요. 플라톤은 80세로 세상을 뜰 때까지 이곳에 은거하며 국가론을 비롯한 다양한 대화편을 저술했고 교육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서양 철학의 반석을 마련합니다. 플라톤의 국가론 1권을 공부하다 보면 라파엘로의 그림 아테네 학당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화가 라파엘로의 최대 걸작으로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사상가와 수학자, 철학자를 비롯한 58명의 철학 사상을 연구해 그 특징들을 그려놓은 대작입니다. 그림 정중앙에는 플라톤과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함께 서 있습니다. 왼쪽의 플라톤은 손을 하늘로 향하여 이상주의를, 오른쪽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땅으로 향하여 현실주의를 지향했음을 알 수 있죠. 스승 플라톤의 사상을 이어받아 자신만의 철학 사상을 확립한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보면서 플라톤과 그를 철학적 세계로 이끈 스승 소크라테스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럼 추상화와 연결지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철학 사상을 이어받아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켰는데요. 두 철학자의 심오한 정신세계를 강조하기 위해 몸 전체가 아닌 머리 부분만을 추상화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두 철학자의 두상을 겹쳐 영혼이 이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죠. 플라톤의 저작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소크라테스의 철학 사상을 착실하게 정리해 계승하는 측면이 강했지만 중기를 거쳐 후기로 가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 자신의 독자적인 철학 사상을 정립하게 이릅니다. 이런 특징은 소크라테스의 시선을 과거인 왼쪽으로, 플라톤의 시선을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그럼 전체 윤곽에 대한 이해가 되었나요? 이제 색감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볼까요? 플라톤의 생애에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정치가를 꿈꾸던 그가 아테네 정치판의 환멸을 느끼고 철학자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게 했고, 올바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달성되는가에 대한 긴 철학의 여정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에 왼쪽의 소크라테스 형상에는 푸른색을 입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표현했고, 그와 동시에 소크라테스의 철학 사상이 제자 플라톤을 거쳐 마치 얼음 속에 냉동 보관된 듯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함께 지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서양 철학의 터전이자 언덕을 마련한 플라톤은 영혼을 지혜로 붉게 물들인다는 의미의 붉은색을 입혀 표현했습니다. 추상화는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느끼는 그대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플라톤의 국가론과 같은 어려운 인문 고전도 추상화와 연결하여 생각열기 학습법으로 공부하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게 되죠. 더불어 다양한 해석을 통해 폭넓은 사유의 과정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인문 고전은 완독이 없고 추상화는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보셨죠?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멋있습니까? 예? 멋있습니까? 저 글을 전부 다 제가 적었단 말이에요. 저 글 하나하나를 저것을 사실 저도 몇십 번 읽을 때까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읽다가 보면 이해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는 처음에 코아북, 아트북 같은 경우는 요약돼 있죠. 뒤에 이북은 이제 길어요. 독서가 가능한 거예요. 저게 또 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아까 우리 이 플라톤의 후이즈 플레이트 중에서 소크라테스의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푸른색이죠. 푸른색이 의미하는 게 죽음도 의미했지만 또 뭐라 했습니까? 냉동 보관돼서 2500년 동안 인류의 지성사에 큰 울림을 주었다. 이 첫 번째 죽음에 대한 해석은 제가 했는데, 두 번째 해석은 우리 GMB의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저한테 해준 거예요. 선생님, 저게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냉동 보관돼가지고 썩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페를렉스라고 하는 생각열기 프로그램은 대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가 봐도 이것은 one of them,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고 only one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회사에서도 할 수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습했던 모든 방법과 20년 동안 GMB 교육을 하면서 이 교육이 뭔가에 받게 된다는 의문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페를렉스적인 관점에서 사유하고 실문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이 프로그램이 어느 날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만들어서 우리 직행학원에 테스트하고 또 바꾸어서 나온 겁니다. 자,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애들이 수업하는 것을 찍은 건데 한번 보세요. 이게 다 애들이 적은 겁니다. 우리 직영학원에서 애들이 한 거예요. 애들이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애들이 그림을 그리고 막 붙이고 입혀가지고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자, 이게 애들이 전부 다 자기가 적은 거예요. 이 영어로 공부하는 거고. 자, 이것을 가지고 제가 강남에, 분당에, 목동에 학부모 세미나면은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입을 벌려요. 진짜.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한 거고, 이것은 강원도의 평창 대화초등학교에 4, 5, 6학년 50명을 모아놓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는 우리 GMB 학원에 들어갈 때는 미리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근데 여기는 오리엔테이션 안 하고 바로 들어왔어요. 왜냐면은 저기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 제 글을 애독자한테 이거 우리 애들도 한번 좀 해달라 해가지고 특강으로 그냥 재능기부에서 갔는데 2시간 동안 이 초등학교 상권에 있는 애들이 공부 많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보면은 인문학이 처음에 뭔지도 모르고 수업을 들었는데 처음에 인문학도 알려주시고 철학도 알려주셔서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똑같은 내용도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주셔서 미리 머릿속에 속속 들어왔어요. 처음에 사실 플라톤, 소크라테스도 잘 모르고 왔는데 이야기가 재밌었고 인문학에 대해 관심도 가서 좋았습니다. 새로운 것도 알게 되었고 지혜, 용기,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습니다. 애들의 반응은 재밌다. 그냥 기억이 난다. 그 다음에 신기하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 뭔가 묵직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학부모들의 반응인데 학부모들은 일단은 고학년들은 선생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안 늦었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인문아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해서 초, 중, 고 성인반이 있습니다. 엄마들 반도.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그 앞에 이제 문아트라는 코र्스 있어요. 그 문아트는 문학, 동화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나오면은 페럴렉스 주니어 MBA라는 금융경제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어머님 이거 보세요. 이게 뭡니까? 칠흑 같은 밤하늘에 망망대해에 돛담배가 하나 올라있고 그 돛담배에서 인간은 열심히 노를 젓지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나의 북성이 어디 있는지를 보지를 않아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어머님들 내가 가려고 하는 좌표를 보지 않고 무조건 드립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애들이 뻗는 거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노를 젓기 전에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수학은 왜 공부하고 영어는 왜 공부하고 하는 그 나의 북극성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2시간이라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사실 오늘 후원사가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고급적인 호텔에서 오는데 오늘 우리 어머님들이 반응이 좋으면은 앞으로 저는 플라톤의 국가를 오면 플라톤의 국가론을 가지고 강의하러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 군주론 오면 또 올 거고 토마스 모 유튜브에 또 계속 만나는 건데요. 결국은 오늘 2시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지혜에 배고파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명확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지혜가 배고파도록 만드는 것들은 사유하고 질문에서 생각일기 학습 방법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하지만 억누를 수 없는 3가지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에 대한 갈망, 지식에 대한 탐구욕, 인류의 고통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연민을 가지는 그런 지성인이 돼서 걔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살아가는 인재로 키워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교육회사의 대표로서 업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갈 것이고 우리 어머님들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